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드디어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서 우리의 일상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거치는 동안 후유증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소화 비만과 체형 이상, 또 성조숙증 등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에게 아이의 건강과 성장 관리는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죠. 오늘은 몸도 쑥, 또 마음도 쑥 키우는 성장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친구들과 있을 때면 키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성장 속도가 또래보다 훨씬 늦거나 빠르다면 아이의 발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 원장 최기현 박사를 모시고 성장 장애의 원인과 적절한 치료 시기,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료법 등 성장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성장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의 성장에 관심이 크게 마련인데요. 성장에도 시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주로 아동기, 사춘기 전에는 1년에 5에서 6cm 정도 자라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1년에 5cm보다 적게 자란다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춘기 스퍼트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사춘기 동안에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죠. 에스트로겐이 남녀 모두 성장판에 작용을 해가지고요. 네. 발생하는데 여자 아이는 유방이 발달하고 남자아이들은 정소가 커지는 시기인데 남녀 모두 음모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입니다. 여자아이들은 10세 정도의 만 10세 정도의 유방이 성장하고 남자아이들은 11.5세 정도의 고안 크기가 성장합니다. 대략 70% 정도의 아이들이 스퍼트 1년 동안에 초경을 하는데요. 30% 아이들은 같은 시기나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 나이하고 같이 갑니다. 이 뼈 나이와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와 또 같이 간다라는 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뼈 나이, 본 에이지죠. 골 연령은 2차 성장판이 열리는 시기하고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뼈 나이를 잘 모르겠다. 그럼 외부로 드러나는 2차 성장, 특징적인 게 이제 유방이 커지거나 또는 정소가 커지거나 또 음모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주위에 보면 부모가 키가 작은 경우에 특히 자녀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키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네, 대략 한 80%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생 키와 성인 키와의 상관계수는 한 0.25인데 네. 2살 이때 키는 성인 키하고 상관계에서 8 정도 되죠. 그래서 2세 이후에는 유전적인 성장 유형을 따라서 이게 자라기 때문에 성장은 성장 호르몬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잘 되도록 그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곳이 뇌하수체인데 이 뇌하수체가 아래턱 치아 전체에 합력 모이는 힘들이 자극을 줘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FCSD 턱관절 균형의학이 양쪽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서 상부 경추하고 뇌 기능을 회복시켜 줘서 뇌 기능과 호르몬 분비가 좋아지게 해주는 탁월한 치료 방법입니다. 턱이 틀어져 가지고 양쪽 턱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시그널들이 뇌로 가고 하악 치아에 걸리는 각각의 힘들이 모인 그 합력들이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의 호르몬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턱이 틀어져 있다 이러면 이제 뇌에도 이상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는 뇌도 좋아지게 하고 뇌성마비도 치료가 되고 집중력도 증가가 되고 기억력도 증가하고 피로 감소도 나타나고 성적도 올라가고 키도 성장하고 정말 아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턱관절 옆으로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같이 주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치료하면 키도 크고 호전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턱관절이 뇌 발달과 또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성장기 아이의 턱관절이 제대로 정렬이 돼 있는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겉으로 봤을 때 이제 턱관절이 움직일 때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전후 앞뒤로 또는 좌우로 또는 상하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움직이지 않는지를 보는데요. X축, Y축, Z축으로 봐서 양쪽에 균형 상태인지 불균형 상태인지가 아닌지 이걸 보면 좋죠. 그래서 입술 라인하고 눈동자 라인을 이은 선을 그었을 때
이게 평행이 아니면 비대칭이 있는 거고요.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서 제일 쉽게 보라보면 이제 밑에 치아가 안 보이는 경우는 2급 부정교합이고요. 그리고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합주기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3급 부정교합인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큰 키는 모든 부모님과 또 아이들의 희망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성장기 아이의 턱관절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 외에 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10시에서 2시 사이 잠잘 때 이때 잘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자는지, 충분히 자는지 이걸 봐야 되고요. 또 잠잘 때 잠꼬대 하진 않는지, 자다가 잘 깨진 않는지, 또 잠자는 자세는 어떤지, 엎드려 자진 않는지, 또 코골이나 이가디가 있는지,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목류증 같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 활동이죠. 성장 호르몬이 또 이제 낮에 20분 이상 땀을 내는 운동을 할 때 분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잘 뛰어놀고 땀이 잘 나고 잘 걷고 할 때 근육 골경계하고 내신경계가 균형을 잘 맞춰서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운동이 또 너무 과다하면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죠. 또 운동이 너무 적어도 또 호르몬 분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이 적당하게 운동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성장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걸 잘 먹는지, 먹은 거 흡수가 잘 되는지 이걸 또 봐야 되고요. 식사 후 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성장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죠. 우리 몸에서 이제 균형이 잘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어요. 대변은 하루 동안의 면역 상태의 결과물이죠.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너무 자주 보면 면역과 영양이 새는 거고 2, 3일에 한 번 본다 이러면 영양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대변 상태가 어떤지 또 소변 보는 거 물 마시는 양이 비례 잘 나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환경이죠. 뭐 새학기가 된다거나 또는 환경이 바뀌거나 또는 시험을 보거나 또는 단체 생활이나 학원 이런 데서 아동학대가 있거나 또는 방치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아이들이 너무 긴장을 잘하거나 네. 또는 변화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성장이 좀 더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다른데 이제 아픈 데가 없는지 보통 우리 몸은 아프게 되면 아픈 데를 먼저 치료하는데 에너지를 먼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비염이 있다든지 장염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또는 ADHD나 틱이나 뚜렛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해주거나 먼저 치료해줄 때 성장 치료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건강하면 아이들의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신데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주위에 보면 성장이 지연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성장이 빨라서 걱정이 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박사님, 이 소아 비만이 성장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높을수록 아동기에는 좀 더 자라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좀 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키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성조숙증이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소아 비만이라 하더라도 이제 키가 작아서 본인이 키가 크고 싶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작은 키가 커지면 체중은 비슷한데 키가 커지니까 성장 백분율이 증가하면서 체중 백분율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체형도 좀 통통하거나 뚱뚱한 데서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바뀌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전에 11세 5개월이었던 이 남학생은 키가 42%, 체중은 59%였죠.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체중이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네. 한 1년간에 11.7cm 성장해가지고 체중은 5.5kg 늘고 키는 70%, 체중은 60%가 됐죠. 키와 체중이 비슷한 비율로 가는데 키 체중 백분율 차이를 보면 아까 전에 체중이 17%나 많았는데 치료한 이후에는 체중이 마이너스 10%라니까 훨씬 더 체형이 보기 좋게 된 거죠. 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지금 잘 크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떤 경우에 성장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5가지 경우를 보는데요. 평균보다 키가 작은 경우, 특히 이제 성장 백분율에서 20% 이내인 경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있었던 경우로 해서 성장이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료 시에 2차 성징이 좀 빠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네 번째가 이제 골 연령상에서 조기 성장이 의심되는 경우, 뼈 나이가 많으면 이 아이는 성장이 실제로 만 12세지만 골 나이가 뭐 13세 또는 14세인 경우는 성장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 이런 아이들은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뭐 운동 선수나 모델 같은
앞으로 자기 아이가 하고 싶은 꿈이나 이런 직업하고 연관된 경우에는 성장 치료를 미리 좀 해주는 경우가 좋습니다. 네. 이 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 성장 치료에도 적기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일수록 좋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중학교 1, 2학년 정도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빠를수록 더 좋은데 가장 급격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하고 성장판이 열려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 철도 달궈졌을 때 두드려 잘 늘어나는 것처럼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치료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치료하는 시기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치료를 한다고 본다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만 15세에는서부터 1년 동안 한 2cm, 만 16세에는 한 1cm, 만 17세 이후에는 한 1cm 정도 평균 자라거든요. 그래서 만 15세에서 18세까지는 합쳐봐도 5cm가 안 돼요. 근데 만 14세 중학교 2학년 때는 치료하면 평균이 1년에 4cm가 자라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이 치료했는데 치료 효과가 만 14세가 훨씬 낫고 그 이전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시기와 관련해서 건강한 참견으로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박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경이 시작됐습니다. 초경이 시작되면 2, 3년 안에 키 성장이 멈춘다고 하는데 성장 치료를 하기엔 늦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초경 같은 2차 성징은 뼈나이하고 같이 가죠. 초경을 시작해도 아직은 성장이 가능한데요. 향후 한 2년 정도 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경을 시작했는데 조금 더 키를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만 13세 이전의 여자아이니까요. 성장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에 성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신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학생의 성장 치료는 여학생과는 또 좀 다를까요? 약간 다르긴 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여학생이 먼저 자라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남학생들이 먼저 성장하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여학생들한테 먼저 나타나서 그러는 건데 남학생들의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한 1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시간이 1년 정도 더 있는 셈이죠.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거나 불균형 또는 순환장애나 질병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성장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을 때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양의학에서는 주로 호르몬 주사로 성장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성장 치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의학은 전신 치료죠. 전인 치료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 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를 하거나 또는 뭐 침치료나 약침 치료나 또는 추나 치료 같은 걸 해서 성장이 정상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잘 먹는지, 잘 사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리고 안 깨고 잘 자는지, 또 담이 약하고 잘 놀라지는 않는지, 예민한 아이인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은 충분한지, 생명력이나 순환력이 충분한지, 선천적으로 허약하지는 않은지, 턱관절이나 척추에 틀어짐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상태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가벼운 경우나 성장 백분율이 70% 이상이라면 얘는 잘 크고 있으니까 한약이나 약침 치료나 뭐 침치료 정도로 좀 위주로 하고요. 조금 심해서 한 30% 이상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라면 한약이랑 약침이랑 침치료하면서 추나 치료를 같이 하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 한 30%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한약 치료, 약침 치료, 침 치료와 더불어서 고관의 균형 장치인 CBA, 또 표현 장치 TBA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이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의 연령대 또 발달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더해져야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보다 자세한 성장 치료 사례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기억에 남는 성장 치료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논문에서 성장 치료의 효과는요, 한 달에 0.5cm가 자라면 효과가 있고 1cm가 자라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21일 동안, 3주 동안에 1.9cm 성장한 경우인데요. 158.9cm에서 160.8cm로 54일 동안 3cm 성장한 큰 쌍둥이의 형이 있는데 성장 백분율도 45에서 52%로 성장했죠. 한약 치료하고 교정만 한 운동선수도 있는데요. 이 선수는 6달에 2.8cm 컸어요. 월 평균 0.47cm 정도 되는데 최근에 성장이 좀 정체돼 있어서 음식 섭취를 조금 더 먹고 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클 힘이 없다. 좀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CBA 치료하고 TBA 치료를 같이 하니까 한 달에 2.4cm가 컸어요. 성장 백분율도 61%에서 74%로 성장했죠. 앞에서 61번째였던 게 74번째가 됐으니까 훨씬 더 크게 된 거죠. 두 학생 모두 본인이 키가 크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표준 장치 TBA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효과가 반영돼서 성장 효과가 잘 나타난 거죠. 네. 이 치료 당사자가 키 크려는 의지가 있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바른 성장 관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식사하실 때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음식을 한쪽으로 씹지는 않는지 이걸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 턱관절에 불균형이 있지 않은지 또는 음식을 먹거나 그때 소리 난다고 그러지 않은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또 교합 상태, 치아가 너무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지는 않는지 또는 이게 덧니 같은 게 있지 않는지 이런 걸 보시고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경추의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또 영상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성장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턱관절의 불균형은 입을 벌리고 닫는 양쪽 턱관절 움직임의 중심축의 목표 1, 2번에 관절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뇌 기능이 저하하게 되고 호르몬 분비에도 이상이 생겨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염이나 틱이나 성장 저하나 성장 장애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뇌에서 몸통으로 전달되는 척수신경의 주 통로인 경추가 척추가 바로 펴질 때 성장이 바로 나타나도록 자세나 먹을 때 턱관절의 모양이나 치아의 모양 이런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과 성장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치료 사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아래턱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고 상악전치 위쪽 치아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들려 있는 만 11세 어린이인데요. 네. 턱이 좀 틀어져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한약 치료만 하는 걸 위주로 하셔가지고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좀 치아가 좀 들려 있고 턱이 틀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하는 게 좋은데 치료해서 효과가 좋으면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좀 효과가 좀 덜하면 제가 바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존에 해당하는 치료법으로 한약 치료고 경추 교정 치료만 했더니 48일 동안에 0.4cm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한 달에 0.5cm가 안 되니까요. 레도존 치료 방법으로 턱관절 불균형하고 치아 모양도 바로잡아주는 CBA 치료하고 TBA 치료를 같이 했더니 10일 동안에 얘가 0.4cm가 성장하고요. 47일 동안은 1.5cm가 성장했어요. 똑같은 기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네요. 네, 큰 네. 차이를 보였네요. 네. 그리고 흔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적과 직결된다고 비염 치료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비염이 아이들 성장과도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호흡도 좋아야 되고 먹은 걸 내 거를 흡수하는 기능도 좋아져야 되는데 코가 좋아져야 뇌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비염은 특히 경추 2번하고 연관이 되는데 경추 2번이 틀어지면 그 위에 있는 경추 1번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염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경추 1, 2번을 틀어져 있는 거 맞춰주면 성장 관련돼 있는 호르몬 분비도 개선이 되고 뇌 기능도 저하됐던 게 개선이 되죠. 그래서 좋아지게 되는데 얘를 한번 보실까요? 이 어린이는 소변을 자주 보고요. 비염도 잘 걸리고 코도 잘 비비고 코도 잘 막히고 그렇던 학생이었는데 6년 치료했는데 띄엄띄엄 그동안에 43.8cm가 성장했어요. 네. 성장 백분율도 70%에서 93%로 23%가 증가했죠. 그 사이에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성적도 좋아지고 키는 성장 그래프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보통 치료하면 쭉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감기 걸리거나 무리하거나 시험 보거나 그러면 조금 떨어지고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또 올라가고요. 또 살이 조금 붙었다가 살이 빠지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비염을 치료하면서 키 성장도 했고 또 성적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급속 성장기가 끝나는 시점에 치료를 해도 성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이 학생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2달을 포함해서 1년 동안에 2cm 컸거든요. 네. 예, 비염 치료하러 왔다가 키도 같이 자랐어요. 10달에서 3일 모자라는 기간 동안에 149.7cm에서 156.7cm, 7cm가 성장했고요. 성장 백분율도 9%에서 36%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한 이후에 7개월째 체크를 해보니까 3.1cm가 더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 백분율은 54%, 100명 세웠을 때 54번이 되죠. 9에서 9번째 했는데 54번째로 이 성장 곡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급속 성장기의 끝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일어나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치료 안 할 때는 이제 기울기가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이제 TBA 표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성장 속도가 더 자라는 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제 TBA 장치를 지속적으로 착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죠. 네,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성과가 있어서 보람이 좀 크셨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복통이 잦거나 소변이 잦은 경우도 있던데요. 이것도 성장과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잘 먹고 잘 흡수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아프면 아픈 거 치료하느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게 되죠. 특히 이제 잦은 소변 같은 경우는 요추 3번, 4번, 5분하고 관련되는데 로벳 반응에 의해서 요추 5, 4, 3번은 경추 1, 2, 3번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예, 복통이 있던 복통이 있던 사례인데요. 성장 배분율이 11%였는데 체중은 5%였었던 만 11세 7개월 된 남학생이었는데요. 6개월에서 4일 모자란 기간 동안에 140.3cm에서 6.5cm가 증가한 146.8cm로 자랐고 키는 23%, 체중은 7% 정도 됐죠. 체중은 별로 늘지는 않았지만 키가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 학생 또 치료 후 8개월 이후에는 8.5cm가 더 성장해서 155cm가 됐는데 성장 배분율에서 36%로 체중도 이제 8%로 늘어난 걸 확인했었습니다. 치료 받을 때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치료 끝난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고 치료 안 받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좋았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앞서서는 ADHD, 또 틱이나 뚜렛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질환들도 치료하면 그럼 성장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ADHD나 틱이나 뚜렛 같은 증후군들은 아이들의 에너지가 틱이나 뚜렛 또는 ADHD 쪽으로 먼저 가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잘 안 크더라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개선해줘서 이 증상들이 치료가 되면 성장이 숨어있던 성장이 지체됐던 성장들이 잘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결됐던 걸 풀어줬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일례로 보시면 125.8cm였었고 56%가 이 성장이 조금 되어 있었던 운동틱 어린이가 치료하면서 운동틱이 좋아졌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3달 14일 이후에는 129.4cm 71%로 성장한 이 그래프의 패턴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사례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다 성장과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건강한 참견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주위에 보면 아이의 구부정한 자세만 교정했는데 키가 컸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많죠. 구부정해져 있던 게 펴지니까 키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40세 넘어가지고 이 치료하고서 키가 2cm가 커졌거든요. 네. 아토피로 왔던 만 12세 학생인데요. 여기 보면 경추가 약간 역시자 모양이고 그 측만증인 커브도 보이죠. 치료 10일 만에 2.2cm가 컸어요. 10일 만에 2.2cm가 컸다. 이거는 틀어져 있던 척추가 펴진 것 때문이죠. 10일을 6번 치료하고 TBA 착용을 하루에 14시간씩 하니까 잠자는 동안 착용하고 그러니까 아토피도 같이 좋아지고 성장하게 됐는데 진짜로 키가 큰 것도 있지만 척추가 구부러져 있던 게 펴지면서 숨어있던 키를 찾아낸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급속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생활 속 바른 자세만 해도 숨어있는 키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괜히 자세를 바로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아이의 성장 치료를 위해서 가정에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끝으로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바른 자세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 트램플린이나 줄넘기나 또는 농구같이 생각을 위로 하면서 점프하는 동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잠잘 동안에 분비가 되니까 일찍 가능하면 10시 최대 늦어도 11시 반에는 자야 되고요. 잘 먹고 비염이나 뭐 틱이 있다면 이런 건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의 성장 치료와 관련한 궁금증들과 함께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성장 치료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장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금 기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생활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또 쉴 때 역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고 또 잘 자야 잘 크고 건강해진다는 기본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바라면서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변지혜입니다. 오늘은 척추 기립근 강화를 하면서 어깨 근육을 펼 수 있는 등 근육 발달에 좋은 폼롤러를 이용하여 스완 다이브 동작을 할 겁니다. 폼롤러를 이용한 스완 다이브 동작은 등 뒤쪽 운동뿐만 아니라 둔근 발달에도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폼롤러를 이용하여서 아름다운 뒤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트 끝에 폼롤러를 두고 배를 대고 엎드리실 건데, 자, 이때 운동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날개뼈 사이를 빨래 집게로 찝어서 좁혀준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사용하실 건데요. 자, 이때 그 날개뼈 사이를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폼롤러로 근육을 사용해 볼게요. 양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려서 손날 부분을 세워 손목을 폼롤러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턱은 당겨내고 허리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복부와 힙에 힘을 준 상태로 천천히 마시고 후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사선으로 뽑아내면서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내려놓고 후 내쉬면서 갈비뼈를 쪼아내며 상체를 올릴게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허리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복부에 힘을 주며 그대로 올라올게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상체 다운. 후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 올라올게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고개를 뒤쪽으로 젖혀지지 않도록 턱을 당겨낸 상태에서 줄게요. 다시 마시면서 상체를 내려오고 후 내쉬면서 갈비뼈 쪼으며 올라올게요. 마시면서 다운. 자, 이제 마지막 홀딩하러 갈게요. 후 내쉬며 홀딩. 하나, 후, 둘, 후, 셋, 후. 마시며 힙 조아주면서 그대로 발끝 업, 후 내쉬고 마신 호흡에 업, 후 내쉬면서 사선으로 정수리 올라올게요. 후 마신 호흡 천천히 발끝 최대한 손끝과 멀리 올라오면서 둥근 쪼아내고요. 후 내쉬면서 갈비뼈 쪼아내고요. 마지막 홀딩 갈게요. 홀딩 하나, 후, 둘, 후, 셋, 후.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고 양손으로 가슴 옆쪽을 짚어낸 상태에서 그리고 아기 자세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폼롤러를 가지고 뒷대 운동을 해봤는데 아름다운 뒷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